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좋은 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서 여러분 411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공기조화 과정이 나옵니다. 공기조화 과정. 자, 이 공기조화의 과정을 공기조화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기 외기 혼합. 외기를 혼합시켜요. 이게 지금 환기가 됐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과정이 공기 여과기. 필터로 들어가는 거죠. 공기 여과기. 이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거기 보시면 공기 냉각기가 먼저 나와요. 자, 네 번째가 공기 가열기. 다섯 번째 가습기. 여섯 번째 송풍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급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내용이 바로 자, 세 번째 공기 냉각기와 네 번째 공기 가열기예요. 이거 바꿔 나와도 여러분 알아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공기 냉각기가 먼저 나오고 공기 가열기가 뒤에 나와야 되는지 그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기 냉각을 하고 나면 냉각은 이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면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이 열을 갖다가 우리 에어컨도 그렇잖아요. 실외기에서는 열이 발생돼요. 그렇죠? 뜨거운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가열할 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가열은 열을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만큼 열을 적게 생산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가열기가 먼저 있고 냉각기가 뒤에 있으면 가열할 때 발생되는 열이 있고 또 기계 자체에서 발생되는 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열을 냉각기에는 줄 수 없잖아. 왜? 냉각은 지금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 찬바람이 필요한데 따뜻한 걸 넣어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러니까 냉각기를 먼저 하고 가열기를 나중에 해야 돼요. 즉 가열기에서 자, 냉각기를 먼저 하면 자, 냉각기에 발생된 그 냉각은 냉각을 쓰고 그 기계에서 발생된 열을 다시 가열할 때 써준다는 얘기죠. 잊지 마세요. 자, 다섯 번째 공조 설비의 조닝이 나옵니다. 이 공조의 조닝은 기본적으로 두 군데에서 나와요. 우리 급수에서 조닝 나왔어요. 자, 이 공조용 조닝이 있어요. 결론적인 얘기 할게요. 급수에서 조닝하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저층부의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런데 공조에서의 조닝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의 방식이 있는 거죠. 즉, 공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1번에 방위별 조닝 나와 있죠. 방위별 조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름철에 냉기는 기본적으로 남쪽에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겨울철에 온기는 북쪽을 더 많이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방위별로 조닝을 하는데 여기 그 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방위별 조닝에서는 또 두 가지로 있어요. 외부존과 내부존으로 나누죠. 그럼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많은 부하가 손실이 되냐면 외부존이 겨울에는 더 많이 따뜻한 바람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냉기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부존에는 이렇게 표현 나와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열 손실이나 열의 취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열 손실이나 열 취득이 없는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부존은 여름에는 햇빛이 도달이 안 되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접촉이 안 되니까 그만큼 자, 열의 손실도 안 생기고 겨울에는 열 손실이 안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열의 취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냉방, 난방이 가능한 그 지역에 여러분 내부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자, 열 손실과 열 취득이 생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만큼 따뜻한 바람을 더 넣어줘야 되고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을 더 넣어줘야 된다는 개념이 외부존이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 방위별 조닝의 개념이고, 두 번째 사용 시간별 조닝. 그래서 이건 그 각 실이 사용 시간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만 넣어주고 사용하면 안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공조 조건. 네 번째 부하 특성별. 자, 어떤 데는 뭐 사용자별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많아요. 즉 사용자라는 얘기는 이 연령대가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게 하면 또 안 좋죠. 그래서 적당히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공조 설비의 조닝의 방식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공기조화 설비 에너지 절약 방향. 자,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단일 덕트 병풍량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방식을 쓰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페이지 412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기조화의 방식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자, 공기조화의 방식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공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수 방식,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공기수 병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냉매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꼭 두 가지만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전공기 방식, 두 번째 전수 방식,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전공기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기본적인 세 가지 방식입니다. 단일 덕트 방식, 그 다음에 이중 덕트 방식,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친 멀티존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수 방식은 딱 종류가 하나입니다. 펜콜 유닛 방식,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먼저 전공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공기란 뜻은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난방을 하고 차갑게 해서 냉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로 하자는 얘기여서 전공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공기 방식의 종류 첫 번째. 자, 종류를 보면 단일 덕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이중 덕트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멀티존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기로 할 때 요 넣어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얘는 덕트를 써요. 덕트. 문제는 여러분 덕트 보셨냐고 하면 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데, 왜 고깃집에 가면 연기가 나니까 여러분 그 통이 있죠. 통. 바람 빨아들이죠. 모든 덕트는 물이 흘러가면 안 돼요. 자, 덕트는 무조건 뭐만 흘러요? 공기만 흐르게끔 만들어요. 안 그러면 만약에 덕트 사이로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질질 새요. 아셨죠? 그러면 물을 쓸 때는 여러분 물을 쓸 때는 뭘로 써요? 배관을 쓰는 거죠. 파이프를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를 쓸 때는 뭘로 쓴다고요? 여러분 덕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원형이든 사각이든 상관없어요. 덕트면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단일 덕트는 무조건 덕트가 몇 개요? 한 개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공조실에서 어떤 실로 여름에는 찬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보낼 건데, 문제는 덕트가 몇 개요? 딱 한 개야. 문제는
이 실에서는 조절 능력이 없어요. 이 공조실에서 온도를 보내주는데, 자, 그러면 여름에는 몇 도, 겨울에는 몇 도예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몇 도로 보내주냐면 적당히 보내줘요. 적당히 보내준다고요. 왜? 여러분, 얘는요, 기본적으로 몇 도라고 모르는 게, 왜, 온도는 여름에도 여러분 어떨 때는 더울 때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선선할 때 있을 거예요. 겨울도 어떤 때는 여러분 아주 추울 한파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봄처럼 날씨가 자 포근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 도인지 몰라. 그럼 몇 도 보내냐고요? 적당히 보내요. 이게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그럼 온도 조절은 공조실에서요. 이 실에서는 못 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실에서는 추우면 내가 옷 더 입거나 아니면 개별 난방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이런 개념이 바로 자 단일 덕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단일 덕트는 이 공조실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셨죠? 이 단일 덕트에서 공조실에서 온도를 각 실에서 날짜별로 아니면 각 날별로 온도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온도를 바꿔야 될 거예요. 그 바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자 온도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실에서 아니라 공조실에서 온도를 바꿔주는 방식. 하나는 단일 덕트. 정풍량 붙여서 드릴게요. 정풍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에어 볼륨 시스템에서 CAV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변풍량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버라이어블 에어 볼륨 시스템에서 VAV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앞에 여러분 변화를 가짜 써서 자, 가변풍량 방식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가변풍량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변풍량이라고 해도 여러분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문제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조실에서 온도를 바꿔주는 정풍량 방식은 어떤 개념이고 공조실에서 온도를 바꿔주는 변풍량, 가변풍량 방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정풍량 방식은요, 말 개념이 항상 풍량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바람의 양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변풍량이란 풍량이 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여름에 선풍기를 샀는데 얘는 딸랑 버튼이 두 개, 온오프 밖에 없어. 그러면 더우면 여러분 지금 얘는요 이 회전수를 못 바꾸는 거죠. 그런데 변풍량 방식은 선풍기를 샀는데 얘는 0, 1, 2, 3 이렇게 있어. 즉 바람의 양이 회전수가 바뀌면서 바람의 양이 바뀌는 거죠. 한번 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둘 중에 여러분 설비비가 어느 게 비쌀까요? 당연히 여러분 선풍기 사려면 이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설비비가 비싸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요 두 개를 물어본 것은 대부분 보면 요걸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야, 그럼 너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할 때 너는 어떻게 조절하고 너는 어떻게 조절할래? 요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바람의 양이 항상 일정하니까 좀 여름철은 좀 덥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더 사요? 여러분 한 대 더 살 수는 없어. 왜? 한 대 더 산다는 얘기는 공조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미 만들어졌는데 저거 못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할래요? 직원들이 뒤에 가서 막 더 돌려줘요? 그럴 수는 없잖아.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얘가 덥대. 그러면 이 앞에 회전수는 일정하지만 이 앞에 여러분 얼음을 놔버리면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나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맞잖아요. 바람의 양을 못 바꾸니까 아예 온도로 조절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요. 이 정풍량 방식은 바람의 양이 조절이 안 되니까 공기의 온도로 조절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너 변풍량 방식은 뭘로 조절하면 돼요? 그렇죠. 바람의 양, 풍량으로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조절하기가 쉬울까요? 저 같아도 이거지. 얘는 보통만 하면 되는데 얘는 얼음 놔야지. 겨울에는 뜨거운 뭐 여기다가 뭐 뜨거운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뭐 쑥 같은 걸 더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식이 에너지 절약이 가장 우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변풍량 방식 또는 정풍량 방식이 어떤 개념인지 꼭 좀 정리 좀 잘 하십시오. 얘 나오면 이제 얘 나올 차례예요. 그 다음에 이중 덕트입니다. 자, 이중 덕트는 덕트가 두 개예요. 그래서 공조실에서 어떤 실로 보내는데 항상 덕트가 두 개인데 그 개념이 뭐냐면 항상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같이 가요.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섞어 쓸 수 있는 온도 조절기 개념인 혼합 상자를 설치합니다. 자, 이걸 믹스박스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온도 조절.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각 실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즉 단일 덕트는 내가 절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보내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지만 얘는 온도 조절을 안 해줘. 이중 덕트는 온도 조절을 안 해주고 누가 해요? 네가 알아서 해. 뜨거우면 네가 뜨거운 거고 차가우면 네가 차가운 거지. 그런 개념이라고. 그럼 내가 알아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조절 박스 혼합, 자, 혼합 상자가 어디에 있어요? 각 실에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중 덕트예요. 개념이 이래요. 그러면 이 이중 덕트는 항상 비교를 누가 하냐면 단일 덕트 방식과 비교해요. 그럼 요거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단일 덕트가 있고 덕트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중 덕트 방식이 있어요. 비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비교만 잘 하시면 돼. 자, 먼저 여러분 설치 공간. 여러분 단일 덕트는 덕트 하나고 이건 두 개예요. 그래서 설치 공간이 여러분 작죠. 설치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근데 설치 공간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좋은 걸 아니에요. 그러면 설비비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이게 저렴하죠. 얘가 비싸질 수밖에 없겠네. 자, 그다음에 온도 조절. 자, 개별적인 온도 조절입니다. 단열터는 온도 조절이 좀 어렵죠. 어렵다. 그렇지만 이 이중 덕트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 조절이 굉장히 쉽죠. 용이합니다. 자, 다음에 예열 시간.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빨리 올라오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적당히 오지만 여기는 무조건 뜨겁고 무조건 차.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따뜻한 공기로 따진다면 얘는 적당히 오지만 아주 뜨거워. 그러니까 원하는 온도가 빨리 올라오는 게 뭐예요? 요거라고요. 그래서 요거예요. 이중 덕트입니다. 그래서 예열 시간이 얘는 길지만 얘가 짧죠. 자, 또 에너지. 그래서 단일 덕트는 여러분 이중 덕트에 비해서 요거 에너지 절약이 가장 적은 방식이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비교적 작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크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하고요? 단일 덕트와 이중 덕트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멀티존 방식인데, 멀티존 방식은 자, 이쪽에 좀 할게요. 세 번째 멀티존 방식입니다. 자, 공조실 있어요. 자, 얘들은 실이 있는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하는 온도가 달라. 나는 15도, 나는 20도, 나는 25도.
이럴 때 이 멀티존 방식은 항상 365일 동안 똑같이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조실에서 이렇게 혼합상자를 공조실에 만들어요. 혼합상자. 온도 조절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도를 맞춰서 보내줘. 15도, 20도, 25도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같이 항상 만드는 건 뭐였어요? 이중 덕트 방식이죠. 근데 덕트를 하나로 보내면 뭐예요? 단일 덕트. 즉 멀티존 방식은 또는 멀티존 유닛 방식 상관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방식은 단일 덕트와 이중 덕트를 합쳐놓은 방식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분 그러대요. 그러면 단일 덕트 쓰다가 바꿀 수 있냐고요? 못 바꿔요. 자, 그러면 단일 덕트 하다가 멀티존 방식 쓰냐고요? 못 바꿔. 처음부터 여러분 아예 덕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바꿀 수는 없는 시스템들이에요. 처음 건물에 아예 저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공기 방식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수 방식에 관련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 415페이지 보면 4번째 전수 방식이 나와요. 전수라는 건 전부 다 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따뜻하게 해서 보내주면 따뜻한 바람, 난방이 되는 거고 찬물을 보내서 그 바람이 나오면 냉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수 방식은 딱 종류가 한 가지입니다. 종류가 펜코일 유닛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펜코일 유닛이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잠깐 보시면 416페이지 보면 펜코일 유닛에서 여러분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복도 밑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은행에 보면 창가 밑에서 겨울에 막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펜코일 유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상자 박스가 있어요. 철판 박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원 넣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나 아니면 요 앞에서 바람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코일. 그래서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요 지금 덕트가 아니라 뭐가 돼요? 파이프, 배관이 되는 거죠. 배관. 이 배관 안으로 냉수나 온수를 보내줘.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온수를 보내주면 이 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다 어때요? 제가 팬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일이 있고 이 통을 뭐라고 해요? 유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팬 코일 유닛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보셨어요. 이거 다 보셨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팬 코일 유닛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전수 방식과 팬 코일 유닛 방식이 여러분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1번에 보면 장점이 나와 있죠. 장점, 특징입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필요 없으면 여러분 여기 꺼버리면 돼. 필요 있으면 또 전원을 넣어주면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 운반 동력이 작아요. 여러분, 즉 물은 뭘 이용하냐면 파이프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물은 파이프가 여러분 요만큼이면 충분하면 여러분 공기는 뭘 이용해요? 덕트야. 자, 이러다 보니까 얘는 공기인데 이 덕트는 기본적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물은 기본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항상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밀면 그대로 밀려서 나가는데 이 공기는 잘못하면 안 밀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중간중간에 뭘 많이 설치를 해야 되냐면 송풍기를 많이 설치해 줘야 돼요. 근데 물은 한쪽에서 파이프만, 그러니까 펌프만 있어서 그냥 밀어주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다 보니까 얘는 송풍기를 여러 개 하고 얘는 펌프를 하나만 설치하기 때문에 결론 이 돌리는 동력, 전기 요금은 어느 쪽이 더 작아지냐면 물을 쓰는 전수 방식이 훨씬
작아져요. 그래서 열 운반 동력이라는 얘기는 즉 전기요금, 요금이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훨씬 전수 방식이 적어져요. 다음에 덕트 스페이스, 자 공조 기계실이 불필요하죠. 그래서 덕트 공간이라든지, 덕트 필요 없잖아. 그 공간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조실도 필요도 없어요. 별도의 공조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여러분 여기 청소 안 한다. 왜?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여러분 창가에서 바람 나온다고 그랬죠, 겨울에. 그거 지금 나무로 해서 인테리어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청소 몇 번 할까요? 어떤 데는 고장나도 청소 안 하던데. 이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안에 있는 먼지 구더기를 다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펜콜 유닛 방식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는 공기질이 나쁘죠. 자,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분 유지보수가 어렵죠. 맞죠? 다음에 자,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물이 새면 이 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 누수에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걸 해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죠. 또 하나, 이 펜콜 유닛 방식은 자, 각각이 돌아가면서 소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자, 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 가지만. 혹시 저기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오지만 여름에 저기서 찬바람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니야. 그래서 얘는 외기, 냉방은 곤란해요. 곤란한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그 냉방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여름철에 냉방을 쓰면 그 주변에서 결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 많이 안 써요. 못 써요. 뭐 겨울에만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16페이지에 있는 펜콜 유닛 방식 이것도 여러분 같은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보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419페이지면 덕트의 종류, 부속 기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420페이지에 있는 덕트의 종류예요. 자, 덕트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자, 덕트 덕트 좀 정리 좀 하십시다. 덕트입니다. 이 덕트는 기본적으로 원형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장방형 덕트가 있어요. 원형은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근데 얘는 직사각형 형태를 써요. 정사각형을 안 써. 왜? 정사각형 쓰면 뭐가 문제냐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옆으로 퍼뜨려요. 그러면 천장의 소유 공간이 적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장방형을 사용합니다. 자, 원형은 여러분 어디 가면 있어요? 고깃집 있죠. 자, 그래서 이 원형은 주로 자, 소규모 건물에 많이 써요. 그런데 얘는 대규모 건물에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형은 소규모 건물에 쓰지만 또 고속형 덕트로 사용되고 얘가 저속형으로 써야 돼요. 근데 왜 바람이 얘는 저속형이냐? 고속형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바람을 세게 보내면 이 넓은 판이 우우우우 동동동동 소리 나요. 실제. 그래서 얘는 고속형으로 쓰지 않고 저속형으로 합니다. 이때 여러분 고속형이라고 하면 얘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에서 20m per sec 정도를 우리 고속이라 하고 자, 저속은 15m per sec 이하를 여러분 저속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좀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이제 421페이지에 덕트 관련 부속품이 나와요. 자, 여기서도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스플릿 댐퍼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봐요. 덕트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분기를 할 거예요. 분기,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바람이 여기 오다가 반반씩 날아가면 좋을 텐데 안 그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얘는요, 미리 이 안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분리를 시켜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들끼리 오는 것보다 이렇게 반절 나누면 여기서부터 반반씩 날아가질 확률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이렇게 왜 짜장면 배달통 앞에처럼 문처럼 이렇게 슬라이딩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짜장면 배달통처럼 잘 완벽하게 이게 밀폐를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스프릿 댐퍼의 가장 큰 사용처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분기부에서, 자, 풍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스프릿 댐퍼예요. 자, 그런데 얘는 완전, 자, 개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닫고 이럴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씩 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7번 볼까요? 7번 가이드베인. 가이드베이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왜 이런 거죠. 자, 우리 이 덕트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어져. 문제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맞다 보니까 내가 100으로 밀어주면 이쪽에서 저항을 받아서 100으로 안 가요.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저쪽에서 바람이 솔솔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요 덕트를 이렇게 구부려뜨려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피치모터 차량으로 이렇게밖에 설치를 못할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럴 때 이 개념을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래요? 이 안에다 날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날개를 집어넣어. 이런 날개를. 그럼 날개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드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굴곡부에 자, 풍량을 유지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가이드베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는 보지 마시고 이 정도는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추출과 흡입구의 특성 나와 있죠. 이건 모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송풍기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 정도만 여러분 좀 봐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는요 424페이지 보면 환기 설비 나와요. 자, 기본적인 우리 환기 설비가 있는데, 환기 설비. 자, 제1종, 제2종, 제3종 환기 설비 있어요. 그래서 제1종, 제2종, 제3종 환기 설비, 이렇게 기계로 쓰는 것은 이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넣어주는 여러분 첫 번째 급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를 빼는 배기가 있어요. 자, 급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송풍기가 있고, 배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배풍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1종은 요 두 개를 다 쓰는 거예요. 제2종은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안 쓸 거고, 제3종은 앞에 거 안 쓰고 뒤에 거 쓸 거예요. 즉 제3종은 배풍기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 용도가 어디냐? 제1종은 여러분 수술실이라든지 보일러실, 이런 데는 반드시 제1종 환기 설비를 갖춥니다.
제2종은 공기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공장 같은데 클린룸 이런 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종은 냄새 나는 곳에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주방이나 또는 욕실,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반드시 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이 제3종은 축전지실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제4종이 나와요. 제4종은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즉 이것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제3종은 여러분 자연환기 방식이에요. 자연환기 방식. 그래서 기계환기 방식에는 안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연환기 방식은 크게 또 종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교재 볼까요? 중력환기 보면 풍력환기, 즉 바람에 의한 환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온도에 의한, 온도차에 의한 환기 방식이 있어요. 따라서 자연환기 방식은 풍력환기가 있고 중력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풍력환기는 여러분 바람에 의한 환기고, 중력환기는 여러분 온도차에 의한 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력환기는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름보다는 겨울철이 오히려 더 중력환기가 더 잘 되는 거죠. 왜? 온도차가 심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냉동 설비를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